세계에서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땡그랑 땡그랑. 12월이 되면은 거리에서 참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참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바로 빨간색 구세군 자선남비 소리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땡그랑 땡그랑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이 소리가 들리면 거리에 이름 없는 천사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요. 자선냄비에다가 사랑과 감동을 남겨놓고 총총히 사라지곤 합니다. 이렇게 모인 정성과 사랑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죠. 작은 나눔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김승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선남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자선남비 그냥 안 지나치시겠죠? 네. 이거는 네. 그 종교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네. 자선남비를 보게 되면 다가가서 뭐 간단하게 자기의 어떤 그 네. 기부를 사랑을. 약간씩 하는 그런 네.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마음이 부자인 분 오세요. 마음이 따뜻한 손길 오세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네. 정말 12월에 거리 곳곳에 빨간색 그 구세군 자선남비가 종소리 울릴 때면은 뭔가 나도 좀 부르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네.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여기서 주머니 막 뒤지게 되잖아요. 어릴 때 애가 그 같이 지나가면 네. 애가 안 지나쳐요. 맞아요.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서 뭔가 가야 이렇게 됩니다. 기부를 하는 행위를 하면 네. 사실 기부보다는 내가 어떤 행복을 느끼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12월 달 되면 사실 크리스마스나 이런 그 축제도 재밌지만 네. 자선남비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 땡그랑 땡그랑 하는 그 네, 봉사자들, 종소리. 네. 그걸 보면서 행복도 느끼고 또 사람들이 가서 이 기부하는 활동 보면 네. 뭔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네. 저는 특히 그 어린이들이 그냥 맞아요. 지나치질 맞아요. 않으니까요. 엄마가 바빠서 막 가려고 네네. 해도 안 돼, 막 안 돼. 잡아 끌면서 네. 예. 뭐 엄마가 지갑 속에서 내주는 돈을 막 소중하게 이렇게 넣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바로 사랑이 움트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선남비가 이제 그 있는 12월 달 되면 물론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런 행위를 볼 때마다 따뜻함을 느껴지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자선남비를 안 본 지 맞아요. 꽤 됐네요. 네. 일부러 한번 지하철 타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구서군 이 자선 냄비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이거 하면서 구세군 이 역사가 100년 됐다 하니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네. 구세군은 1865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윌리엄 부스이에서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전 세계에 133개국에서 인종, 종교, 피부색, 지역을 초월하여서 나눔과 돌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국제적인 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사회가 실업자와 빈민들 넘쳐나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는 미국에도 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08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 최초 활동할 때는 아동 구호 시설인 해천원 네, 그리고 해천원. 네. 윤락 여성을 위한 여자관 교육 사업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긴급 구호 활동을 등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활동을 펼쳤는데 1908년도면 벌써 2022년도니까 그렇죠. 100년 넘었습니다. 예. 뭔가 이제 그냥 따뜻한 그 기부 네. 활동이 아니라 예. 역사가 있는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중국도 그런가요? 네, 중국도 사실 중국은 국가가 좀 사회주의 국가라서 한국처럼 네. 이렇게
어디나 다 자선 낭비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활동은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 허용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연변당 가면 예, 예. 백화점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벌써 자선 냄비에 기부도 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활동 개념 아니라 그냥 이 돈은 내가 기부를 하게 되면 좋은 일에 쓰여지는데 이 좋은 일은 어려운 이웃을 네. 도와주는 그리고 특별히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겨울이니까. 어려운 분들이 떨고 막 추운다는 생각하면 당연히 기부해야 되는 그리고 이 문화가 백화점에 보통 있거든요. 네, 이게 백화점 앞에 많죠. 12월 달 되면 막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맞아. 쫙 손님이 이쁘잖아요. 많잖아요. 거기에 자선 낭비가 딱 같이 서 있으면 아울러 가지고 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집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이게 디지털 자선 냄비도 생겼다 그래요. 맞아요. 그 자선 낭비를 요즘은 사실 비대면이 많이 되고 네. 또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가끔은 이렇게 현금 찾는데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 굉장히 네. 난감하거든요. 그래 봤더니 자선 낭비가 이제 그 돈을 필요 없는 이런 구호가 나왔더라고요. No cash problem. 그래서 그렇죠. 현금이 없어도 괜찮아. 문제없다. 네. 예. 그리고 보니까 자선함이 바로 옆에 QR 코드가 이제 네.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호불 교통카드라든지 예. 뭐 제로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가져오던 카드를 가지고 네, 신용카드도 되고요.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돈이 없어서 현금 없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네. 쉽게 지나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요즘에는 같습니다. 진짜 카드는 전부 다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네, 네, 카드로 기부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모아진 돈이 그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왕무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엄마 최고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정식 휴식 시간에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강철이는 무슨 책을 진지하게 보고 있었는데 머리를 갸웃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키드득 웃기도 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끌려 그의 등을 가볍게 놓고하며 물었습니다. 너 무슨 책을 보는 거니? 동화책 보는데 야, 너무너무 재밌어. 강철이가 새물새물 웃으며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무척 보고 싶은지라 다급히 어디에서 샀는가고 물었더니 신화 서점에서 샀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악호 나는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 보고 정심에 강철이가 재미있는 동화책을 보고 있더라며 나도 무척 보고 싶고 또 선생님이 독후감을 쓰는 숙제를 내었으니 내일 사달라고 말했다. 엄마는 손목시계를 보시더니 아직 4시 반도 안 됐구나. 서점이 5시 반에 문을 닫으니까 지금 가도 되겠다. 하시며 비옷을 입고 나가려고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시간도 긴박하고 밖에 비까지 오는데 내일 사도 되니 가지 마세요. 내가 말리자 어머니께서는 괜찮아. 네 공부하고 관계되는 일이라면 일시라도 지체해서 안 돼. 하시면서 하시면서 집문을 나서 자전거를 타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은 명월진에서 좀 떨어진 룡산천에 있었는데 서점과의 거리는 약 10여리나 됩니다. 내가 저녁을 다 먹고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얼굴에 흐르는 물도 닦고 염을 안 하고 젖은 옷도 벗지 않는 채 먼저 품에서 책을 꺼내서 나한테 보이면서 사온 책이 맞느냐며 물으셨습니다. 나는 눈물이 걸성해서 세수건을 가져다 빗물인지 땀인지 막 흘러내리는 엄마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나는 한족입니다. 그런데 조선 글과 말을 너무 좋아해서 조선 학교에 다니는데 학습 성적도 꽤 우수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이름난 깍쟁이지만 나의 학습에 수요되는 용품이라면 일체를 불문하고 한시라도 지체할세라 챙겨주시는 어머니 덕분입니다. 나의 마음속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입니다. 엄마, 나의 최고 엄마, 사랑해요. 네. 정말 왕무계 학생의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도 사실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네.
다음날 사라 해도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나요? 시간 날 때 사줄게 하면서 정말로 많이 미루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있을 때 나가시려고. 그렇죠. 예. 근데 빗길에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시면서 자신은 막 빗물에 젖는데도 책은 품속에서 꺼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아유, 왕복의 학생이 진짜 눈물이 찔끔 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10대니까 아마 어머니가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성을. 네. 보통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시간이 사실 10년이 이 곳을 자전거로 가니까. 빗 속에서 타고 간다는 거는 네. 정말 간절하게 아이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줘야 된다는 이 마음을 네. 가지지 않으면 어머님들 보통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택시도 아니고 택시 타고도 네. 30분 남았으면 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얼른 뛰어갔다 오는 걸 보시면서 아이가 뭔가 좀 다른 아이고 다른 점은 엄마한테 달렸네요. 네. 더군다나 왕무기 학생이 지금 한족 청년 학생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글, 조선 글과 말을 너무 좋아해서 조선족 학교에 다닌다고 했어요. 글을 쓴 거 보니까 너무 잘 썼고. 맞아요. 저는 예. 뒤에 가면서 이름을 보면서 왕무계해서 네네. 조선족 이름은 아닌데 예. 근데 글을 읽으면서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나는 한족입니다. 네. 근데 조선말과 조선글을 너무 좋아한다니까 감동됐습니다. 아마 그 그렇죠. 주위에 누군가는 이 학생한테 네.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이 민족의 언어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 특히 또 어머니가 이렇게 왕무기 학생이 뭐 공부해서 필요한 부분은 세상에 깍쟁이인 엄마지만 네, 맞아요.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근데 학습에 수요되는 용품만은 정말 다 마련해 주신다. 이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만도 저는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네. 아이의 교육은 부모님한테 달렸고 그 부모님 중에서도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 어머니한테 달린 것 같아요. 네. 제 아이를 보면서 제가 반성한다는 거.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많은 시간 저한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니까 또 학습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셔야 되고 시간이 다른 어머님에 비해서는 좀 근데 또 아이들에게 할애하기는 좀 부족하시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약간 핑계일 수도 있어요. 이제 다시 저한테 어떤 걸 일하면 그때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네. 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직장 생활하느라고 엄마 바빠. 맞아요. 저 그런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반성도 하면서 이왕이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정성을 보여주면 아들이 얼마나 또 감동해서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실 그 행동 하나가 어머니는 그냥 애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감동을 먹으면서 내가 정말 이 책을 네. 간직하고 이 책만 아니라 정말 공부를 잘해서 어머님한테 기대를 이제 잘 봉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에게는 어머니가 먼저 솔선수범하세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그래야 왕무계 학생처럼 느끼기도 하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충분히 공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왕무계 학생 다음에는 또 어떤 생활 속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또 글로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아가 노래합니다. 우리 엄마.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김지혜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피노키오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12월 달이다. 지겨운 고3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넘었고 정신없이 지내온 2022년도 막을 내리고 있다. 12월의 거리에는 이미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짜여진 일정 때문인지 아니면 고3 생활에 시달려서 무뎌진 감정 때문인지 연인들이 속삭이는 사랑 노래도 그닥 신선하게 들려오질 않았다. 그래도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나의 한 가지 취미만은 소실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그것은 바로 주말마다 찾아오는 드라마 시청 타임이다. 편안히 누워서 드라마를 시청하면 한 주일간 쌓였던 피로도 가시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요즘 나는 피노키오라는 수목 드라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피노키오 증후군이란 거짓말만 하면 딸꾹질을 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다. 드라마 속 피노키오인 그녀는 13년간 헤어졌던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엄마와 동일한 직업인 기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만난 엄마에게 처참히 외면을 당한다. 설상가상으로 13년 전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를 모함하고 살인자의 누명까지 씌운 기자가 바로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큰 시련을 겪는다. 엄마가 기자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한 가정을 사지로 몰았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끝내 똑같은 기자의 신분으로 엄마의 악행을 폭로한다.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의 죄를 낱낱이 밝힌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피노키오인 그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극 속의 엄마라는 사람은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자식마저 외면을 하고 행복했던 한 가정을 산산조각낸다. 고작 한 부의 드라마에 불과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난 그야말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피노키오 증후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다. 온갖 허위로 물들어가는 현대사회, 그리고 그 비열한 환경에 오염돼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눈앞의 부패함을 폭로하고 비판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에 삿대질하기엔 인간의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남 밤거리에 켜져 있는 수많은 가로등을 발견한다. 그리고 묵묵히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을 보면서 생각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김재희 학생.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까지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을 했네요. 네. 예. 혹시 이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피노키오 드라마가 그 유튜브에 가끔씩 뜨거든요. 네. 그 종종 보면서 사랑인데 또 이 사랑 안에 굉장히 많은 그 모함과 그렇죠. 네. 네. 사실 저희들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예술인데 인간 사회의 조금 아름다움과 추악한 면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녹이는 드라마잖아요. 네. 고3 친구가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인간의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네. 무시무시한 사회 삿대질하기에 인간의 힘이 너무나도 너무도 미약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사실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면이 상대적으로 네, 많잖아요. 있기는 하죠. 갑자기 이 드라마를 보고 싶네요. 네, 저도 이야기만 들었고 이 피노키오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워낙 그 내용을 아주 잘 써줘서 어떤 드라마였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결국은 뭐 엄마의 어떤 악행을 그 딸이 다 폭로하고 예, 맞아요. 진실을 찾아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용기도 필요하지만 네. 또 가정으로서는 또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피노키오 증후군이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네네. 사회에 꼭 필요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실제로 살아야 되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 어떤 바램이라고 얘기해야 네. 될까요? 사실 드라마를 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몰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못하는데 갑자기 방학이 다가오기도 이제 네네, 방학했고, 방학이시잖아요. 네, 방학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한번 드라마 한 네, 편을 보고 싶은 봐는 것도 드라마를 너무 좋네요. 근데 그렇게 몰아서 보다 보니까요. 하룻밤을 거의 꼴딱 세우는 경우도 저는 있더라니까요. 하룻밤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한 2, 3일은 네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한번 보고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네네. 내용이 그런 있어서 내용도 네. 있죠. 한꺼번에 보다 보면. 맞아요. 네. 근데 보니까 중국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 많이 보던데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 와서 네네. 오히려 드라마를 덜 보게 됩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저희들 이제 뭐 CD나 아니면 이미 다 업로드 된 거 끝난 네네.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몰아볼 수가 있는 그 기회도 있고, 또 중국에서 동시간대에 볼 수 있는 그 채널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한국보다 좀 늦죠. 한국보다 좀 늦는데 네. 그때는 번역으로 많이 봤습니다. 네. 한국말인데 밑에는 중국어 자막이 자막이 있거나, 나오고. 예.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한국 사회를 그때 제가 볼 때는 뭐 대조영도 보고, 그다음에 네. 역사 드라마 예, 많이 보셨군요. 그 대장금도 보고, 네. 또 옛날에 엄마들 좋아하는 그 울음이 많이 나오는 안재욱 나오는 드라마. 그 제가 꽤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회가 한국 온 다음에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대장금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한국의 모든 요리가 다 이제 고기를 덜 드시고 네. 파릇파릇한 이런 그 영양식을 많이 드신다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와보니까 삼겹살도 잘 구워 드시고 그다음 치킨도 너무나 그렇죠. 많이 드시고 치맥. 맞아요. 그다음 라면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 그 피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대장금에 나오는 네. 그 내용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근데 또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또 한국 사회 오니까 먼저 익숙하니까 또 와서 예. 그걸 또 따라하기 너무 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네, 적응하기도 편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드라마 네. 보면서. 그래서 예. 한국 오게 되면 누구나 다 남산타워 한번 올라가고 싶고 아무 이유 없이 거기서 올라가는. 그 약속에 그 맞아요. 자물쇠를 놓고 열쇠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물쇠 없으니까 남이 한 자물쇠를 가서 구경을 하는 거죠.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점도 많고 그리고 네. 또 한국하고 친숙해지는 게 바로 드라마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희 때는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들 나오고 네. 그리고 한국의 이제 그 문화 상품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비춰지거든요. 네. 그리고 섬세합니다. 약간 이게 연출보다 내가 그 안에 주인공이 될 마냥 그렇게 섬세하다 보니까 한국의 그 문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네, 유행된 그렇죠. 이유가 바로 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는 전 세계에서 보면서 맞아요. 예. 그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나오는 게임도 따라하고 딱지치기도 어떻게 뉴욕 보면 한복판에서 딱지치기를 어떻게 보면 하고요. 한국의 전통 그 문화이고 네. 또 어렸을 때 놀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예술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세계적으로 그걸 따라할 줄 예. 누가 생각했겠어요. 정말 요즘에는 한류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떤 한국의 드라마를 즐겁게 보셨는지도 행복우체 통해 보내주시면 저희하고도 얘기가 많을 것 같죠. 아마 한국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를 웬만해선 다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동포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드라마 피노키오 OST 중에서 사랑은 눈처럼 박신혜 노래로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숨이 다가와 날 설레게 해요. 어디쯤 온 건지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자흐 세계 언어대에서 한국학 주간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예, 카자흐 세계 언어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한국학 주간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 행사는 현대 언어학과 동양학의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12번째 중앙아시아 한국학 올림피아드, 그리고 제7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 학술대회, 그리고 한국학 특강 시리즈 이 등등으로 이제 꾸며졌습니다. 25일 첫날에는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네. 이제 주변 키르기스, 우즈벡, 그리고 러시아, 심지어 영국이나 독일, 한국에서도 참가를 했는데요. 네. 100명에 달한 학자들이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둘째 날인 26일에는요, 제12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올림피아드, 그리고 제7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 학술대회가 열렸고요. 여기에는 또 이 주변국의 대학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있는 세계 언어대학이든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 국립사범대 이런 대학뿐 아니라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대학들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학들도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전북대, 그리고 한국외대, 부산외대 등 4개국, 그러니까 4개 나라 9개 도시 16개 대학에서 한국학 전공하는 대학생, 그리고 교원 및 관계자 120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한국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들은 우정, 사랑, 행복 이 셋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주제를 하나 선택했어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한국어 실력을 뽐냈고요. 심사위원들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1, 2, 3등을 뽑았고 또 상 4명까지 선발을 했습니다. 네. 이번은 별도로 카자흐 세계 언어대 한국학 총동문회에서는 특별상 1명을 또 선발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차지한 케오님자예바 잔사야 양에게는요, 상금과 함께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 후원을 해서 한국에 가서 한국어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판 마당놀이 허길동전이 고려극장 무대에 올랐다면서요? 허길동전이 네. 지난 25일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연극은 조선시대 괴물로 칭해졌던 허균, 네네. 왕건과 사대부의 세계관을 부정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주요 관직에 머무르면서 언문으로 글을 쓰고 홍길동과 또 율도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얻고 싶어 했던 현실적인 이상주의자의 삶을 광해, 그리고 이첨이라는 친구이자 동료였던 인물들과의 마지막 술자리, 네네. 술자리는 아주 관객들과의 놀이판으로 신명나게 이어졌습니다. 작가는요, 자신들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풀어내고, 또 연출은 시 공간의 동시성을 관객들이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마음껏 자신의 색채를 뿜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작가와 연출의 어떤 소망을 무대에서 펼쳐낸 배우들은요, 온몸을 사리지 않고 각자의 매력을 최대한 발산을 했습니다. 이 연극이 끝난 후에 고려극장의 리 르보피 예술감독은
올해 한국의 공주에서 열린 고마나루 국제연극제에 참가했을 때 한국의 극단들과 서로 순회 공연을 다니자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이 공연은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멀리 한국에서 와주신 극단 대표들 배우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길동전이 아니라 이제 허균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에 허길동전이었군요. 예. 참, 네. 멋진 공연에 관객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 도서관에서 올레그 쿠즈네츠오브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최근 알렉쿠즈네츠오브 명칭 유즈노사할린 중앙 도서관에서 알렉쿠즈네츠오브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소설 부문에서 56세의 사할린 동포 최빅토리아가 우승했습니다. 최빅토리아가 편찬한 내가 바다가 될 때의 책은 그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빅토리아는 2019년 세계신문 70주년 기념 러시아어 에세이 공모전에 참여해 우수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러시아 작가 동료원인 호로만 시인, 양세르게이 작가 그리고 전태호 시인들로부터 구성된 심사위원회들부터 문화적 실력을 높이 평가해 받았습니다. 그 이후 소설 작성 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할린 동포와 관련 여러 단편 소설을 쓰고 세계신문에도 투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소설 부분에서 우승한 최빅토리아의 소설 내가 바다가 될 때 어떤 내용인가요? 도서관 측에 따르면 최빅토리아의 소설 내가 바다가 될 때는 첫 독자들 사이에 특히 한인 중에서 큰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책의 주제가 1930년부터 현재까지 사할린 한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가라후토 시대에 사할린 섬에 오게 된 한인, 그의 후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이 책을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에 바쳤습니다. 책은 가라후토 시대와 현재 사할린 한인의 삶에 대한 두 개의 역사적 중의 병렬로 전개됩니다. 사할린 작가 이리나 레비토스는 빅토리아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바로 감정의 폭풍에 빠졌습니다. 훌륭하고 강력한 산문입니다. 데뷔작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정도로 전문 작가 같아요. 그녀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씁니다. 이 소설은 사할린 사람들 그리고 사할린 사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네, 자 오늘 러시아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러시아 소식은요. 최근에 올레구 쿠즈네초프 문학상 시상식 소식입니다. 사할린 향토 부문에서 사할린 국립고문서 전문가인 마리나 그자예 그리고 역사학 박사의 여행 사진 논문책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소설 부문에서는 사할린 동포 최빅토리아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빅토리아는 처음으로 쓴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내가 바다가 될 때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사할린 한인의 삶을 담았고요. 가라후토 시대 사할린 섬에 오게 된 한인, 그의 후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책 속의 소녀 김레아의 가족 이야기인데요. 이산 가족의 비극을 이겨낸 사람들의 역사에 다리를 놓았다라고 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할린 한인들의 민족 정신, 특성 또는 전통, 지킴 같은 것들이 잘 표현됐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녀의 작품이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쓴 것 같았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 헤이 누나, 이거 이게 뭐야? 누나가 놀고 싶다고 했잖아. 아, 그거? 그땐 안 주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네가 웬일이야?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랬잖아. 그래서 주는 거라고?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순순히 빌려줄 내 동생이 아닌데. 너 뭐 있지? 없어요. 빨리 말해봐. 아, 줘도 난리야. 싫음 말고. 내가 언제 싫댔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 손에 들어간 거 절대로 안 놓던 애가 장난감도 빌려주고 제일 좋아하는 젤리까지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방금 줬잖아. 너 혹시 혹시 뭐? 크리스마스 때 이분한테 선물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분이 착한 어린이한테 선물 준다고 하니까 지금 착한 일 하는 거잖아.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어서 그런다. 어쩔래? 그럼 이 정도 갖고 안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정말? 뭐부터 하면 되는데? 동생이 이분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겠다고 장난감도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젤리까지 주면서 착한 일을 하네요. 그런데 누나는 그런 동생을 놀리네요.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분은 착한 어린이들한테만 선물을 준다고 하죠. 자, 이분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로 어린이들에게 아주 친숙한 분입니다. 이 말은 세인트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미라의 대주교가 된 그는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는 자신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어렵게 사는 이웃을 몰래 도와주기 위해 이웃의 굴뚝으로 금화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주머니가 우연히 이웃의 화롯가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갔고 이때부터 어린이들은 이분이 굴뚝을 통해 내려와 선물을 두고 간다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이 전설은 유럽으로 전해졌고 12세기 초부터 프랑스 수녀들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은 빨간 옷을 입게 된 것이 코카콜라 광고에서 그린 그림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떠단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즈음에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거나 성탄절 전날 밤에 어린이들의 양말에다 선물을 넣고 간다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2번 삼신 할머니. 3번 마법사.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아경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특히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바로 이분이 주는 선물 때문인데요. 하긴 저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분한테 선물을 받고 싶어서 갑자기 엄마 심부름도 열심히 하면서 착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리고 정말 이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선물을 꼭 받고 싶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혹시 몇 살 때까지 이분의 존재를 믿으셨나요? 보통은 8살 전후쯤 되면은 이분의 실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이분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래도 설레긴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분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성탄절에 대한 추억도 있으실 텐데 행복우체통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콩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은 광주 고려인 마을에 살고 계신데 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지금쯤에 그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연말 풍경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이곳의 연말 풍경은 우리나라 다른 곳의 연말 풍경과 이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비슷한 면이라면 아무래도 이 고려인들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이 소비에트 지역이라면 우리와 연말 풍경이 사뭇 다른데 조금 그런 측면은 있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연말에는 이것저것 그 참 행사들도 많습니다. 우리 네. 마을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 전에는 또 오케스트라 연주도 있었고 네. 예,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공연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뜻있는 연말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금 보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일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반 노동자들은 네. 사실 이런 큰 행사 아니면 또 참석하기 어렵죠. 또 노동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 연말 한 해를 보내면서 이쪽에 있는 주로 고려인 식당을 비롯한 이 여현지인들 식당에 보면은 옹기종기 모여서 네. 따뜻한 곳에서 그 음식과 또 술도 한 잔씩 나누면서 네. 올 한 해를 무사히 이렇게 보내고 있음을 서로 축하해주고 예.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다짐의 계기도 맞이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정이 넘쳐나는 네. 마치 꼭 이런 분위기에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딱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네. 가족들한테서 오면은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훈훈한 예.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는 아무래도 고려인 분들이 운영하는 그 자신들만의 음식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식당도 꽤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어디 가나 이렇게 어느 그 집단에 전혀 다른 집단에서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살게 되면은 네. 그들만의 이렇게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생겨난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곳에도 고려인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식당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는 화덕에서 뭐 빵을 구워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점도 있고 식당이 있고 또 이런 헤어샵 네네. 네, 이런 그 이발관들도 생기고 많이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식당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세계 문화거리라고 우리가 명명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네. 이제 그 거리를 따라서 식당가입니다. 많은 식당이 지금 늘어져 있는데 예. 여기 뭐 고려인 음식, 중앙아시아 전통 음식, 또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서구 그 러시아어권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여기서도 이제는 맛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광주에 계신 많은 분들 그 주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시기도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식당도 사실은 명소가 됐습니다. 네. 이쪽에 관람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이제 우리 문화관을 관람을 하면서 연계해서 이 마을을 이렇게 꼭 둘러보거든요. 네. GBS 고려마을 라디오 방송국 고려인 네네네. 청소년 문화센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 필수 코스로 또 식당을 가서 이 음식 맛을 보거든요. 네네. 의외로 한국 분들이 이 고려인들의 이 꼬치고기와
또 중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먹고 원래 고려인 음식은 아니지만 고려인들이 받아들인 이 중앙아시아의 그 빵, 네네. 이것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입맛에 들어해서 네. 많은 분들이 그걸 와서 맛을 보고 또 빵을 많이 구입해 가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많이 지금 퍼졌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광주 고려인 마을이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할 뿐더러 어쩌면 광주 전남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좋은 지역이 되기도 하겠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도시의 공단도 그렇지만 네. 광주 전남 말씀하시니까 그렇겠지만은 이건 꼭 그 광주 전남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전국에 사실 농촌은 인구의 지금 소멸위기를 다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아주 뜻있는 젊은이들이 가서 이제 기업농 형태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70세도 어립니다. 시골에 가보면 되게 80세 가까이 되신 이 노년들밖에 안 남아서 이게 몇 년 안에 그 참 사라질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고려인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번기철에 네. 투입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농사일을 함으로써 지금 농촌이 제가 봐서는 겨우겨우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까운 곳에서 어떤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과일을 따거나 여러 가지 그 수분을 할 때나 이런 인력들이 동원돼서 일을 하고 공단 지역에는 또 젊은이들이 육체적으로 능력이 되는 분들이 일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와 산업 발전에 굉장히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광주 고려인 마을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리더, 이 활동가들이 참 많은데 신조야 대표든가요? 네, 고려인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고려인들의 일에 아주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면서요? 사실은 이분이 우리 고려인 이제 한국분 이 활동가하고 뜻이 맞아서 2000년경에 광주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뜻이 맞아서 이 마을 형성하는데 그 첫 선구자로 활동을 하셨죠. 네. 광주 고려인 마을은 좀 특성이 다른 지하고 다른 곳이 이곳은 사실은 고려인들을 불러들인 곳입니다. 예. 처음에는 여기 그 어떤 일자리 여건이 그렇게 좀 아주 이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고 또 수도권에 있지 않고 그래서 고려인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막 오려고 하지는 않았던 지역인데 이분과 다른 그 활동가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여기도 괜찮다 와서 일을 해보자. 네. 그러면서 끌어들이고 또 이분들의 어떤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그 의료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임금체불 문제 이런 문제들을 팔걷고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면서 점차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거든요. 그래 여기에는 신조야 이 고려인마을 대표가 가장 큰 공헌을 했고요.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이 저 국내로 들어온 것도 이분이 24시간 그 처음에 올해 봄에는 24시간 전화를 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그 몰다비아나 루마니아나 어디 폴란드나 헝가리에서도 그 소문이 퍼져서 신조야 대표하고 전화만 연결되면 들어올 수 있다 해서 많은 분들이 SOS를 보내서 이분이 그분들과 전화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름으로써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조야 이 고려마을 이 대표는 그 뭐 하루 종일 이분의 업적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네. 광주 고려인 마을을 이끌어온 많은 분들을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